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의대, 약대, 수의대로 넘어가는데요. 어, 한국 의대를 입학하는 학생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 역량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당연히 학교 성적 같은 경우는 좋아야 되는데 학교 성적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학생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학업에 임했느냐, 그리고 본인이 그 의대를 지원할 때 내가 이제 의대 전공에 얼마나 적합한지, 그리고 학생이 과목 선택할 때도 당연히 뭐 생물이나 화학 중심이겠죠. 그리고 그런 과목 선택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 생물이나 화학 쪽에 수상이나 활동 내역, 그리고 학생이 그쪽 관련 심화학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지. 추천서는 좀 많이 폐지되는 있고는 있지만 또 기타 서류를 낼 수 있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추천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이 학업적인 부분하고 비학업적인 부분에 대한 밸런스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학생이 의대 지원 동기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 학생이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향후 진로 기회라든가 해외 생활에 대해서 학생이 이제 지원 전공하고 연계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인시험 성적 같은 경우도 일정 수준이 돼야지 서류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SAT라든가 AP, IB 성적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전체적인 서류가 종합 서류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AP 과정 이술해가지고 의대를 합격한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저희 학원 출신이었는데 SAT 시험 같은 경우는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많이 질문들 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9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SAT 시험을 학생이 자체적으로 시험 보고 학생이 계속 실력을 신장시킬 수도 있겠지만 방학 기간에 학원 수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이 문제 유형을 본인 스스로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 유형 파악하고 오답 노트 정리하면서 SAT 시험을 정해진 기간 안에 좀 빨리 취득을 해야지 여러모로 유리하고요. 그리고 서브젝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이후로 폐지는 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과 SAT 원 시험 일정 피해서 학생이 서브젝 과목 같은 경우는 세 과목 이상 취득을 해서 학생이 전공 연계성을 좀 많이 표현을 다시 받으려고, 재평가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SAT를 하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투표 성적을 따로 준비한 게 아니라 그 별도의 준비 없이 SAT 하면서 자연스럽게 점수를 취득을 했고, 그리고 뭐 HSK든 다른 외국 성적이든 학생이 자기소개서 쓸 때 지역국가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제2외국 성적은 하나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그 10학년 때부터 꾸준히 이제 활동 내역을 할 게 좀 필요한데, 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이 수학이나 과학 쪽에 뭐 심화학습 능력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창의력 대회라든가 과학 경시 대회, 생명과학 부분, 그리고 그 학생이 이제 본인이 뭐 되게 이제 적극적인 성격이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토론이나 스피치 대회도 이제 많이 진행하는 편이었고, 또 학생이 학교 스쿨 앰버서더라고 해서 학교 알림이 활동, 이런 적정 성향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이제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제 의대를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대학은 연대 치의학과랑 을지대, 순천향대 의대를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는 IB 이수한 케이스인데 이수 과목은 좀 뻔한 내용입니다. 하이어 레벨로 매스 바이오캠을 진행을 했고요. 스탠다드 레벨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의대를 가는 애들도 생물화학 쪽에 이제 심화학습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리나 수학을 좀 연계해서 익스텐드 에세이를 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좀 독특해서 제가 좀 케이스를 갖고 왔는데 생물과 화학을 접목시켜서 토양 산성도에 따른 미생물 분포도와 수학의 차이를 분석해서 학생이 지리라든가 경제 쪽에 좀 연계가 된 그 익스텐드 에세이를 써서 의대 합격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IB 한 친구들도 SAT 성적을 대부분 제출합니다. 그래서 1540점 취득을 했고, 또 모의유엔이든 바이오 클럽이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한 부분, 이런 부분을 어필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진로나 탐구 활동 통해서 학생이 그 내가 이 지원 전공하고 좀 꾸준히 관심이 있었다, 꾸준한 보고서 활동도 진행이 됐고, 그리고 학생이 지원 컨셉 같은 경우도 이 친구는 진로 희망을 점점 구체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10학년 때는 그냥 의사였지만 12학년 이후에는 외과 의사나 의료봉사자 형태로 구체화시켰고, 학생이 호기심 탐구를 위해서 꾸준히 연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의예과랑 인제대 의예과까지 연대 의예과도 1단계 통과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합격생 케이스 이후에 그 대학별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재외국민 의대를 총 정리를 하면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3년 특례가 없기 때문에 12년 특례에서 약간명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 요강상으로는 서류 100%지만 면접이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그 서류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을 학생이 이제 잠재력이라든가 이제 학생이 심화학습 능력을 재평가를 해야 되니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는 3년 특례로 의대 2명, 치의대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랑 좀 차이가 있는 건 그 면접 제시문 내용 자체가 교과 지식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보편적인 이제 인문학이나 사회학 지문 그리고 특히나 고대 같은 경우는 학생이 지문 내용 자체가 뭐 가나다라 해가지고 지문 내용 자체를 서로 분석을 해서 학생이 그 지문 내용의 이제 분석에 의해서 파생되는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의대 합격생이라고 하더라도 일반학과하고 면접이 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 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 기반으로 면접 진행이 됐고 중대 같은 경우는 화학이나 생물 교과 통합형으로 이제 학생이 면접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의대 합격한 학생들 서류 목록 흐름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그 학생들의 합격생 케이스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의대 선발 인원이 올해는 한 명이 있지만 좀 안타까운 건 내년에는 2023년도에는 선발 인원이 없어집니다. 또 약간 뭐 줬다 뺏는 것처럼 좀 웃긴데 이제 모집 인원 자체가 한 명이 있었지만 내년에 선발을 안 한다는 게 특징이고 학생들이 제출한 기타 수료 구성 방식 같은 경우는 유사할 것 같아요. 연고대 뭐 성대까지 다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소위 이제 서류형 의대가 아닌 지필고사형 의대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주대, 인하대, 그리고 1단계 때 10배수를 선발하게 되는데 이 학교들이 1단계 때 지필고사라만 평가를 하지만 2단계 때 보시는 것처럼 일반 영역과 전공 영역, 그리고 생명과학 부분에 대한 면접 문제를 따로 보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아주대, 인하대 같은 경우도 면접 준비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랑 별개로 또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연세대, 가톨릭 관동대, 순천향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면접 평가 같은 경우는 기본 맥락은 유사한데 학생이 아무리 인성 면접이 진행되는 인성 면접 위주로 진행되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과학이라든가 화학 쪽에 문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대, 충북대 같은 경우는 그 을지대랑 같이 필두로 공인어학형 이대라고 해서 토익 성적 만점이면은 서류 통과를 해서 면접을 보고 가는 의대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선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다 선발이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건양대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으로 진행되는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의대다. 그리고 이제 1단계, 2단계 서류 적부 판정 이외에는 면접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을지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공인어학형 의대인데 공인어학 성적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110에서 115 이상 취득을 하셔야 되고 넉넉하게 115점 이상 취득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어학보다는 면접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대 의대 같은 경우도 2023학년도 이후에는 선발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령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의대 중에 지방권 의대 중에 괜찮은 의대였는데 또 병원이 있는 대학이니까 그래서 이제 괜찮은 대학이었는데 모집 인원 2명이 내년에 또 선발 인원이 없어진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육가톨릭 의대 같은 경우는 지필형 의대 중에서도 학생이 생물학 그 성적 자체가 논술 시험 형태로 진행되는 좀 예, 지방권 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의대만 이제 심층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단계 때 10회에서 선발이 되고 초창기 때는 면접 문제 자체가 학생이 뭐 보시는 것처럼 약간 애매했어요. 뭐 학생이 가치관이라든가 인성, 사고력, 성장 가능성을 약간 면접 문제를 봤었는데 최근에는 20분 동안 면접 보는 게 생물학 중심의 내용들 그 이제 심층 면접도 이제 같이 좀 섞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다른 학교들 면접 준비할 때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모집 인원은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SAT 성적에다가 필답고사 면접이 다 통합된 종합서류평가의 그 의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 그 지원 변화 포인트, 키포인트 같은 경우는 고대랑 한양대가 수학 집필고사 폐지가 됐고 서류랑 면접고사로 형태가 변경이 됐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북대, 충남대 의예과가 미선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동국대 경주 캠퍼스 전형 방식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SAT 성적이 없이 필탁고사 비중이 컸는데 올해는 다시 SAT가 부활했다.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그 자기소개서까지 폐지가 됐고 다른 대학들은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이 의대하고 좀 잘 맞는 전공 연계성 부분, 본인이 해외에서 체류했던 경험을 토대로 배우고 느낀 점 내용 자체를 진솔하게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약대 선발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생겼기 때문에 약간 소폭의 경쟁률 하락도 의대에서 예상은 되는데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이 그 1단계 때 그러니까 의대를 지원할 때 1단계 때 5배수 뭐 10배수 이제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워낙 스펙들이 상향 편중이 되다 보니까 면접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저도 많이 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학생이 의대 지원을 할 때 그 지원을 할 때 스코어적인 측면을 많이 몇 점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많이 가이드를 해달라고 말씀 주세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 성적대를 꼭 만들어야지 의대를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표 점수대 같은 경우는 학생이 그 IB 과정 진행할 때 사이언스 과목 쪽으로 생물이나 뭐 수학, 캠 피직스 성적 자체를 다 7점 목표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레벨 같은 경우는 학생이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수리적인 분석 능력이 좀 좋은 학생 같은 경우는 이콘을 선택을 해서 치점을 받는 게 다른 과목 선택하는 것보다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의대가 아무래도 언어적인 표현 능력도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학생이 쉽진 않겠지만 잉글리시 A 랭앤리스에서 7점 목표를 하는 애들도 있고 또 지역국가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성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2외국어 성적을 제출한 친구들도 있지만 차이니즈든 어떤 언어든 간에 D 정도 선택해서 친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런 수순으로 이제 IB가 구성을 해서 목표 점수대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AT 성적 같은 경우는 1550에서 80 이상 목표를 해야 되고 토플은 118점 이상 목표를 하긴 하는데 115점까지 만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AP 같은 경우도 IB 구성과 유사한 과목이고 제2외국어 성적 같은 경우는 학생이 중급 이상의 성적 취득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델레든 델프든 B1 이상 그리고 활동 내용을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많이 질문 주시는데 가장 그 보편적이고 또 어필을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유전학과 연계된 실험이나 논문 활동이 가장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생명과학 캠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쉽진 않겠지만 이런 활동과 가장 유사한 또 온라인으로도 연계할 수 있는 활동 내역을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학 포럼 참가 주체라든가 연구반 같은 경우 그 최근에 합격한 학생들이 이런 활동들을 좀 해왔고 또 올해 입시하는 친구들은 이런 활동들을 좀 구성이 쉽진 않겠지만 점점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고 백신이 또 이제 정착가 되면은 이런 활동들을 좀 최대한 찾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모집하는 학교가 의예과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 같은 경우도 학생이 12특으로 약간 선발 인원이 있고 3특으로는 서울대 3특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이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서울대는 12특으로 가야 되고요. 건대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충북대 같은 경우는 올해 좀 특징적인 게 그 공인학형 의대 선발 인원도 없어졌고 그리고 수의학과 충북대 수의학과 같은 경우도 토익 성적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토익 성적 만점 받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변별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토익을 인정하지 않고 토플이라는 탭스 성적으로 이제 제출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제주대 같은 경우도 학생이 모집 인원이 3특으로 1명이고 12특으로 약 1명이지만 면접 전형적으로 진행되는 수의학과 선발 인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이제 약대인데 어, 약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런 대학들이 이제 모집 인원이 확장된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가천대 서류하고 면접 전형 그리고 고대랑 연세대가 그 약대가 이제 선발 인원이 다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종 캠퍼스,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서 서류하고 면접 전형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요 대학들이 비대면 면접으로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대랑 인제대 의대까지 인제대 약학과까지 서류랑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제대 약학과 같은 경우는 그 2023년도에는 선발 인원이 또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좀 특징적이고 지필고사로 뽑는 약학과 같은 경우는 우석대, 대구가톨릭대가 있고 또 차이과대학 같은 경우는 서류랑 면접이지만 이 대학이 이제 차이과대학이 또 모집 인원이 3명이라 좀 많은 편이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학생이 차이과대학 같은 경우는 지원해 볼 수는 있지만 이 최저 기준 때문에 지원이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발되는 학교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국내 약학대학 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제가 리스트를 해놨는데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특징적인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인제대학교 약학과 자기소개서 문항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11월 28일에 이제 공정화 방안 나오고 나서 자기소개서 내용도 좀 축소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학 독자문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래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인제대학교 대학 독자문항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랑 다른 게 3번 부분이 본인이 거주하였던 국가의 의료 보건의료체제의 특징을 기술하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1,500점은 글자수가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사회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역량을 기술하세요. 그래서 1,500자 내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의대 면접이 수학이나 과학 쪽에 심층 면접이 진행이 되고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졸업한 이후에 준비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선배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의대를 지원하고 나서 그 본인이 이제 면접 준비를 잘 못해서 또 학생이 그 IB나 AP 진행하면서 수학이나 과학적인 지식은 있지만 그걸 한국적인 지식으로 풀어내지 못해서 재수나 반수를 하는 경우가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 저희 폴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그런 학생들을 좀 많이 돕기 위해서 의대 캠프 면접반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이나 과학적인 지식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지식 범위를 가지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시간 내에 제시된 문제 내용을 분석을 하고 학생이 거기에다가 지원 동기나 전공관 협동 부분, 포부까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11학년 여름방학 때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그 지원동이라든가 가치관 부분을 미리 생각하게 되면 학생이 지금 여름방학 이후에 학교를 돌아가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라든가 그리고 본인이 하는 교과 과정하고 우리나라 생물과 화학 부분에 대한 전공 심화 부분을 연계해서 공부를 미리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제 공부하는 동기부여도 될 수가 있고 본인이 뭐 실험이나 논문 활동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학생이 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부분 자체를 미리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대 캠프를 만든 이유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어, 저희 의대 캠프 같은 경우는 개강일은 7월 5일에서 7월 2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저녁 시간대고 오전에 충분히 시간 활용하신 다음에 저녁 시간대 학생이 3주 동안 이렇게 좀 쌓임새 있는 수업을 듣고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폴아카데미 의대 캠프에서 학생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어차피 최상위권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 파악도 미리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이제 면접 기출 문제 실전 연습을 통해서 피드백 진행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 동영상으로 찍어 놓고 학생이 또 그 동영상 내용을 가지고 또 차후에 또 연습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여름방학 기간을 되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의대가 워낙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대 전문 강사님하고 또 저와 그 같이 학생이 이제 의대 캠프 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 진학 상담 통해서 의대 진학 가능성 진단이라든가 대학 진학 전략에 대해서 또 계획을 세워드릴 예정이니까 예비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